안녕하세요. 검은고자의 배가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댓글을 하나 받았는데요. 유튜브에 그림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영상들 보면 자꾸 그림을 그리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림을 그리고 싶으신 분인가 봐요. 근데 기초를 모르니 도중 계속 포기하게 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그림을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은 없는 사람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림이 좋아서 그냥 혼자 그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요. 좋아하면서 계속 그리면 언젠간 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림 한 번 그리고 평생 안 그릴 것도 아니고 요즘 집콕 시대에 컴퓨터에 의존하다 보니까 또 다른 취미도 찾고 싶고, 그래서 그림을 계속 그리고 싶은데 기초를 배우려고 찾아봐도 전문적인 방법으로 배워보지 않아서 뭐를 제일 첫 번째로 배워야 할지, 그림의 첫 번째로 배울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데생도 있고 간단한 드로잉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많이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많이 그리는 게, 실제로 꽃을 굉장히 잘 그리지만 사람을 못 그리는 분들도 있고요. 사람을 굉장히 잘 그리지만 꽃이라든가 이런 데 조금 미숙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주제들이 있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그리다 보니까 그런 거라서, 일단 뭐를 그리고 싶으신지를 먼저 찾아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도구를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서 도구 추천 영상을 봐도 제가 사기엔 너무 비싼 가격이고, 취미로 하기엔 너무 스케일이 크고, 그래서 뭐가 그림 입문용으로 가장 좋을지 등등을 한번 고민하다 보니 앞길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영상으로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주셨어요. 원래는 제가 그림 그리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영상으로 만들지를 않아요, 잘. 왜냐면 저도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은 없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자격지심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잘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단계를 밟아가면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굳이 제가 그런 영상을 만드는 게 얼마만큼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까?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좀 많이 이상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영상을 안 만들었었는데, 보니까 너무 비싼 가격이고 취미로 하기엔 너무 스케일이 크고 라고 하시는 것 때문에, 한번 그래도 내 방법대로 한번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이제 준비한 거는 파버 카스텔 12색 제품이 집에 있더라고요.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 이제 아는 지인분이 쓰시던 거를 제가 받아온 건데, 예전에는 원래 제가 쓰는 거는 이거 말고 24색이 있어요. 24색을 썼었고, 24색을 썼을 때는 사실 요런 색은 없었거든요. 금색 같은 건데 이런 건 없었는데, 그걸 제외하고 24색 구성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12색으로도 충분히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이렇게 예전에 썼던 24색의 잔재들이 좀 남아 있는데, 24색으로도 충분히 이런저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고요. 거기에 이제 필요한 색 몇 가지를 이제 전문가용에서 낯색으로 팔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색 몇 가지를 구매하시면 그림 그리는데 그렇게까지 저는 돈 안 들이고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이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저렴한 거 쓰시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용은 아니고, 사실은 이 종이는 저는 처음 써보긴 하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은 종이들이 꽤 많아요. 색연필 할 때는 좀 고운 종이에 쓰시는 게 좋아서, 수채화 용지 따로 색연필 용지 따로 이렇게 구분이 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구분해 쓰시는 게 좋고, 저렴하게 시작하기에는 저는 색연필하고 그냥 이런 간단한 드로잉 북, 패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도구로 펜도 있고 연필도 있고 하긴 한데, 단색보다는 그래도 색감도 익히면서 재미나게 하기에는 저는 색연필이 가장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한테, 저한테 이제 그림 수업을 면사무소 같은 데서 배웠던 분들한테 색연필 위주로 사용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필요한 거 연필깎이, 칼로 깎아도 상관은 없는데, 색연필 굳이 칼로 깎을 필요 없고 연필깎이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작은 그림 그릴 때는 연필도 그냥 연필깎이에 깎아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끝이 굉장히 뾰족하게 나오는 게 그림 그릴 때 표현하기가 좋아서
연필깎이를 자주 깎았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 샀는데 이건 이제 다이소에서 파는 거고 2,000원이에요. 근데 요거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제가 더 비싼 연필깎이도 사봤는데 그냥 갖고 다니기도 편하고, 네, 가격도 저렴하고 이거 뾰족하게 잘 깎이거든요. 그리고 색연필이 많이 닳기 때문에 이게 너무 길게 깎이는 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짧게 깎이는 거 위주로 색연필 연필 깎기를 선호하는데 요게 그나마 좀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오래 썼어요. 그리고 이제 그림 그리려면 이제 그림 그릴 주제가 필요하겠죠. 저는 주제 뭐 여러 가지 그리지만 최근에 동네에 이제 동백이 좀 많이 피어서 이렇게 동백 사진을 준비를 했고요. 뭐 제가 직접 찍어 갖고 그리는 게 더 애착하고 좋겠지만 찍은 것들의 난이도들이 좀 높은 것들도 있고 그림 그리기에 좀 적당해 보이진 않아서 인터넷에서 이제 찾은 거고요. 인터넷 뭐 돌아다니면 원하는 것들 많으니까 어디 출품하거나 뭐 이러는 게 아니면 어느 정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려볼게요. 색연필 12색으로도 충분히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기는 좋거든요. 근데 이제 그려볼게요. 색연필 12색으로도 충분히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기는 좋거든요. 종이를 꽉 채워서 그리는 게 좋기는 한데 꽉 채우지 않더라도 적당한 크기로 그림을 그리는 게 좋고, 개인적으로 처음에 너무 작게 그리는 거는 추천하지는 않아요. 네. 너무 작으면 그림 그리기도 불편할 뿐더러 표현하는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크기가 큰 거를 좀 추천드리고, 색연필로 그릴 때 색연필의 장점은 이게 어느 정도는 지우개로 지워집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연필로 정교하게 떠서 하기도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릴 때는 이렇게 색연필로 대강 위치를 잡고 그리는 편이거든요. 어차피 그리면서 여러 번 겹쳐 칠해야 되고 뭐 수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아주 정교하게 그리기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위치 잡는 수준으로 처음에는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저도 전문적으로 배워본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저만의 노하우가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질문 주신 분이 제 영상을 좀 즐겨 봐주신다고 해서 준비하는 거고, 이것대로 해갖고 그림이 아 이렇게도 그리는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좀 더 관심이 생겨서 좀 전문적으로 찾아보고 싶다면 유튜브에 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 영상을 같이 참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색연필은 장점이 여러 번 겹쳐 칠하거나 힘을 줘서 칠하거나 다른 색을 섞거나 등등 해서 한 색 가지고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의외로 12색을 가지고 이거 색이 별로 안 되는데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색을 뽑을 수 있어요. 24색,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24색이면 정말 거짓 웬만한 건 다 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좀 고집스럽게 내가 뭐 엄청나게 그림을 그릴 것도 아닌데 비싼 거 쓰지 말고 적당히 갖고 다니면서 그리기 좋은 것들로 그리자 하면서 24색만 갖고 다녔거든요. 자, 이제 대강 그린 것 같아요. 이게 뭐
실제를 보면 막 정확하지 않아요. 대충 그냥 요 정도 위치들 해갖고 지금 잡은 거라서 그리다가 조금씩 수정을 할 거고, 그리고 초반에 이게 너무 똑같이 그리려고 하는 거를 계속 생각을 하면 되려 그 그림 그리기가 어려워요. 제가 그렇다고 완전 다르게 그리는 거 좀 좋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그냥 모양이 나왔다 싶으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고치는 것보다는 일단 끝까지 그려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을 하는 건. 그리고 이제 나뭇잎 같은 거 그릴 때는 빨간색이 끝났으니까 그거에 맞는 색으로 스케치를 뜨시면 대충 뭐 이렇게 잡았고요. 사진이라고 비교해 보면 이게 요 수술 부분이 좀 너무 임팩트 없게 작게 그려졌구나 싶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간단간단하게 표현할게요. 이게 제가 이제 영상을 잘 안 찍었던 이유가 이런 거 저처럼 대강대강 하는데도 정말 정교하게 똑같이 막 그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림이 다 똑같이 그리는 게 능사는 아닌데, 근데 기본적으로 똑같이 그리는 게 그릴 줄 알아야 또 다른 표현들 정확하게 그릴 줄 알아야 다른 표현들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최대한 스케치를 정교하게 뜨려고 노력을 하고 습관화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할 때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밑색이라는 게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사이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이게 밑색을 칠하실 때 너무 벌어지게 그리는 것보다는 좀 꼼꼼하게 칠하는 게 좋고요. 이렇게 그릴 색칠할 때도 이렇게 결을 어느 방향으로 할 건지에 따라서도 느낌이 많이 달라져서 그 결을 아래서 이렇게 긋는 방법, 이렇게 긋는 방법에 따라서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 번 하시다 보면 노하우가 생길 겁니다. 저는
이 뻗어 있는 방향으로 가급적이면 이렇게 긋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이 이렇게 자랐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칠하는 거죠. 꽃잎이 이렇게 펼쳐졌으니까 이렇게 칠한 거고요. 물론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칠하고. 수채연필의 단점은 가루가 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가루들을 중간중간에 털면서 그리셔야지, 안 그러면 딱 찍히면서 뭉개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많이 힘주지 않고 처음에 했던 거랑 두 번째 올라가는 건데 색감 차이가 다르잖아요. 거의 같은 힘으로 그리고 있긴 하거든, 칠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금 힘을 주면 더 다른 녹색을 또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색표라는 걸 이제 만들어 보는데, 그때 내가 힘을 제일 빼고 그렸을 때와 진하게 그렸을 때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한 번씩 해보면서 파악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표로 만들어 가지고 보면서 그 색을 찾아갖고 쓰는 것도 방법이긴 하고요. 그래서 그라데이션을 할 때는 이렇게 진하게 갔다가 힘을 살짝 빼면서 풀어주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한 겹 더 칠하기도 하고요. 이 종이가 어느 정도 결이 있는 종이다 보니까 아주 세밀하게 정교하게 올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또 이 결을 살려서 그리는 맛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냥 느낌대로 해볼게요. 사진하고 완전히 똑같이 그리는 것도 좋긴 하겠는데, 어느 정도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잘 표현해 보겠다 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꽃 같은 경우에는, 꽃이 저는 가끔 그리면서 뭐가 재밌냐면, 이 꽃에 꽃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지만, 경험이 오래 이제 누적되면서 만들어낸 거지만, 실제로 역사가 굉장히 꽃말의 유래가 깊고, 일부 꽃들의 또 전설이라든가 신화 같은 게 있으면서 사람들한테 되게 공감대가 어느 정도 많이 형성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 물망초 나를 잊지 마세요, 뭐 이런 거 노래 가사로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그 꽃말을 인지하고 있는 분들은 그곳에 어느 정도 감성을 더해서 보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백 같은 경우에도 나는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꽃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순결한 사랑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이제 동양 쪽 얘기고, 뭐 서양에도 꽃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또 서양 것도 또 다르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 동서양 전부 다 어떤 꽃에다가 어떤 이야기를 담고 그것들을 오랫동안 전해오면서 공감대 같은 게 쌓여 있잖아요.
색연필은 단점이 하나 있는데 오래 걸려요. 네,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손이 아파요. 왜 손이 아프냐면 이걸 최대한 힘을 빼고 그리면 그런 대로 괜찮긴 한데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굉장히 힘을 줘서 칠해야 되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뭐 녹색을 거의 다 정리가 돼가네요. 아예 녹색을 다 완성하고 그리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조각조각 완성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전에 저도 그런 이렇게 조각조각 그림을 그리기도 했는데, 또 어느 정도 같은 레벨 단계로 진행을 해놓고 또 진행을 하고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두 개 다 장단점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어느 정도 그림을 전체적으로 그려나가는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녹색들도 나중에 한 번 더 손을 볼 겁니다. 그렇게 그리는 거의 장점은 전체적으로 색감을 맞추기도 좋고 지겹지가 않아요. 하나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색 밸런스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꽃잎 한 장만 유독 진하게 들어가면 그 나머지 꽃잎들은 마치 원래 그렇게 다른 애들처럼 진하게 들어갔어야 됐는데 그렇게 완성을 안 한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조각조각 그리다 보면 또 지겹기도 하고 몇 개가 속도가 생각보다 느리기도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톤을 맞춰가면서 그리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 주변으로도 동백이 굉장히 많이 피어 있는데 동백군락지로 유명한 곳 옆 동네거든요. 여기도 동백이 많이 있고 동백에 벌레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관리 잘못하면. 저는 잘 몰랐는데 그 보테니컬 하는 친구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곧 있으면 동백 끝나고 봄이 올 겁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이 밑색을 칠하다 보면 어느 정도 처음에 그렸던 라인들이 밑색에 의해서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한 번씩 더 모양을 다듬어 가면서 확정 짓는다 라는 느낌으로 해 두셔야 안 헷갈립니다. 보면 이제 두 번 칠하기가 완정리가 돼가네요. 이렇게 같은 힘으로 두 번 칠하면 이런데 선이 이제 없어지면서 구분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진하다 생각한 진한 부분은 조금 힘을 줘서 구분을 시켜 주셔야 이렇게 기존 스케치가 사라지지 않아서 그리는데 더 좋을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다가 없어지는 부분이 생기면 그런 거는 잊어버리지 않게 바로 체크를 좀 해두시면서 그리시면 됩니다. 이 동백이 물방울이 있거든요. 사실은 저 물방울 그리는 게 재밌어 보여갖고 이걸 선택을 했는데, 제가 스케치를 하다가 밑색을 칠하면서 이 물방울을 그리면서 해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아까 전에 스케치할 때 제대로 물방울을 안 그렸는데, 지금 밑색을 칠하다가 몇 개를 그냥 칠해버렸어요. 물론 물방울도 투명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붉은색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광택이 있어야 이게 물방울 느낌이 나서. 아까 전에 제가 이 지우개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처 이렇게 안 된 부분은 지우개로 이렇게 지워 나가시면 돼요. 연필처럼 가늘게 되어 있는 제품들도 있는데, 오늘은 그냥 최대한 구하기 쉬운 것들로 해서 그려볼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연필을 잘 깎아주시면 돼요. 끝이 이렇게 뾰족한 게 그리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늘 뾰족한 거 유지하면서 그리시는 게 좋아서 연필을 정말 자주 깎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사포 같은 걸로 이렇게 슥슥슥 갈아내면서 그리기도 하는데, 저는 사포는 잘 안 써서 준비하진 않았어요. 이유가, 저는 연필 깎으면서 그 잠깐 동안 텀에 그림을 살펴보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내가 좀 잘 그리고 있나 라고 하는 그림을 잘 볼 일이 없어요. 집중하다 보면 의외로 그것들을 놓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연필을 일부러 깎으면서 사진하고 그림하고 비교해서 보고, 가급적 그림을 좀 멀리서 보고, 한눈에 전체적으로 들어오면 부분을 묘사할 때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놓치기가 쉬운데, 연필 깎으면서 한 번씩 환기도 할 겸 이제 보는 거죠, 정확하게. 지금 보면 제가 아직까지는 두 가지 색 가지고만 그리고 있잖아요. 빨간색 하나. 연필 다르지만 이게 같은 색이거든요. 이게 좀 짧아가지고 이게 좀 편해서 이걸 잡은 건데, 빨간색 하나, 녹색 하나, 이렇게 두 가지에서 힘만 조절해가지고 좀 그리고 있고요.
저한테는 꽤 좋은 취미거든요. 물론 지금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돈이 아주 안 드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취미만큼 돈이 엄청나게 드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제가 자전거, 고가 자전거를 타는 취미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뭐 연필 몇 개, 물감 몇 개 이렇게 구매해서, 그것들도 이제 가격이 조금씩 나가는 거지만 하나 잘 구비하면 정말 오래 쓰거든요. 이 색연필도 사실 굉장히 오래 써요.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두 번 칠하고 이제 한 세 번째, 네, 칠해가는 것 같네요. 처음부터 힘을 줘가지고 이 단계를 그릴 수도 있기는 한데, 또 그렇게 그리는 것하고 이렇게 차분하게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쌓아가면서 그리는 것하고 또 느낌이 또 많이 다르거든요. 저는 쌓아가면서 그리는 걸 선호한 편이어서 일부러 힘을 빼고 최대한 여러 번에 걸쳐 갖고 그립니다. 또 이제 여러 번 하시다 보면 본인만의 방법이 생길 거예요. 처음에 색연필이 오래 걸린다고 했는데 한 번에 훅훅 들어가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그림이 되게 빨리 끝나기도 하거든요. 서서히 꽃의 모양들이 갖춰지고 있는 게 보이는 것 같네요. 음식을 먹을 때 맛있는 걸 먼저 먹고 나머지 음식을 드시는 분도 있고, 음식을 먹고 맛있는 걸 제일 마지막에 드시는 분도 있잖아. 뭐 가령 짜장면에, 냉면에 계란이 있는데 그 계란을 마지막에 먹는 분들도 있고, 처음에 계란부터 먹고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색연필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거 먼저 그리고 싶은 것들을 먼저 완성하고 나머지 것들을 그리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사실 제일 먼저 그리고 싶은 거는 이 노란 수술 부분인데, 그럼에도 아직 노란 수술 부분을 안 그리고 있는 건 어느 정도 빨간색이 주변 색이 이렇게 갖춰진 다음에 그걸 들어가야 노란 게 더 확연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노란색만 칠하면 이게 어느 정도 노란색인지 잘 몰라요. 연한 것 같고 뭔가 진한 것 같지 않고. 근데 주변에 진한 것들을 그린 다음에 노란 걸 칠하면, 아 이거 생각보다 되게 밝고 맑구나, 뭐 더 노란색이구나, 이게 좀 잘 느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노란 수술 부분은 지금 빨리 하고 싶은데 좀 참으면서 일단은, 네, 그리고 있어요. 보시는 분들이 진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도움이라는 게 진짜 그림 그리는데 엄청나게 노하우가 되고 이런 것도 물론 그럼 좋겠지만, 사실 제 실력에 그거는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서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고, 그냥 그리는 과정이 좀 재밌어 보여서 그림에 나도 저거 한번 그려볼까 정도의 흥미만 생겨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미션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뭐 어떤 사진을 내고 그거를 다 같이 그려보는 뭐 그런 미션을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그림 그리는 분들 중에 많아요. 혹은 사진을 내지 않고 뭐 동네 건물 하나씩 그려본다던가, 뭐
어반 스케치도 최근에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미션을 하시는 것도 처음 취미를 익혀나가는데 좋을 것 같기는 해요. 활동적인 분들은 특히 그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그림 그리는데 너무 손도 들이고 또 혼자 천천히 그리는 걸 좋아해서 개인적으로는 혼자 주로 작업을 하고 활동을 하진 않지만 도움은 될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그림 그린 취미를 최대한 자기 몸에 익숙하게끔 잡아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여기에 물방울 큰 게 하나 딱 있는데 이게 좀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근데 또 해내면 기분이 좋아요. 잘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영상 찍으면서 그리는 게 사실 되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많이 나오지만 집중하면 머리를 좀 많이 받고 그리는 편이어서 머리도 자꾸 나오고 또 너무 느려요. 생각하면서 막 손이 너무 느려서 그거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그림들에 비해서 좀 퀄리티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염려스럽거든요. 이게 뭐 이런 팁 같은 걸 공유해 보겠다라고 찍는 건데 퀄리티가 안 좋으면 좀 그렇잖아요. 아, 참. 그리고 아까 전에 연필을 제가 깎아서 쓰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밑색 칠할 때는 연필이 뭉툭해도 됩니다. 그래서 뾰족할 때는 묘사하는 거 하고 좀 뭉툭해지면 밑색 칠하는 데다 활용하시는 것도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팁인 것 같아요. 밑색은 좀 넓게 넓게 그냥 일단 펴 바르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밑색 작업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이 다음엔 이제 색을 한번 섞어 보려고 해요. 색을 섞는 게 중요한 이유가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어서 지금 분홍색을 이 붉은색 위에 도포하고 있잖아요. 이제 빨간색을 제가 칠했지만 이 빨간색 사이사이에 남은 부분이 있거든요. 하얗게 잘 보시면 그런 부분에 이 분홍색이 또 입혀져 가면서 색감이 좀 많이 달라져요. 그리고 빨간색 위에 올라가면서도 색감이 달라지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조색을 하는데 조색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물론 계속 이런 말씀 드리지만 저도 조색에 그렇게 막 엄청나게 팁이라든가 노하우를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조색은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 색과 이 색을 섞었을 때 이 색이 나온다. 그렇게 1차원적으로 알고 있는 것하고 실제로 어느 정도 농도, 예를 들어 빨간색과 노란색을 몇 대 몇의 비율로 섞었을 때 이런 색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세세하게 알고 있는 게 그림 그릴 때 더 다양한 색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은 되는데 저조차도 그거를 모두 암기하면서 그림을 그리진 않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거는 좀 알고 하시면 속도를 줄이는데 도움은 돼요. 근데 그걸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지개 색감을 그냥 일단 기억하는 건데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무지개는 양쪽에 있는 색을 섞으면 가운데 색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주황색을 만들겠다면 빨간색과 노란색을 섞고 그 다음에 초록색을 만들겠다면 초록색 양옆에 있는 노란색과 파란색을 섞는다. 그러면 그 색이 만들어진다. 라는 기본적인 조색 방법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라든가 뭐 이런 데서 배우잖아요. 그것만 어느 정도 인지하고 그려도 색을 찾는 데는 좀 쉬워요. 거기에 더불어 뭐 진한 갈색을 만들고 싶으면 갈색에다가 녹색을 추가하거나 빨간색을 추가하거나 보라색을 추가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보라색을 추가했을 때, 빨간색을 추가했을 때 각각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그것들은 이제 경험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익혀나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조색에도 저는 이 색연필이, 조색하면서 색감을 익히는데도 저는 색연필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수채화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완전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기본 골자는 같거든요. 색연필로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해보시는 게, 이 색하고 저 색을 한번 섞어보고, 지우개로 지울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뭐 깨끗하게, 완전 깨끗하게 지워지진 않지만 어느 정도 지울 수 있으니까 과감하게 한 번씩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고, 그걸 하는데 부담이 별로 없지 않다. 그래서 색연필이 좋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조금씩 조금씩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핑크색을 칠했잖아요. 너무 꽃잎이 분리가 안 되면서 뭉개진 부분들이 있는데, 사진에 진한 부분들을 최대한 찾아가면서 이 꽃잎들을 분리하면, 꽃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진하게 그림자도 지고 색감도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각각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라데이션 낼 때도 여기 두 번 칠하고 여기 세 번 칠하고, 자 이렇게 세 번 칠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더 힘줘서 네 번 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라데이션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가장 진한 거 더 힘줘서 다섯 번 칠하고, 전체적으로 힘 빼고 칠하면서 부드럽게 연결해주고, 이런 과정들의 반복이에요. 물론 이번 그림은 그렇게까지 완전 디테일을 많이 올리진 않겠지만, 이걸 얼마만큼 세분화해서 그림을 그리느냐가 얼마만큼 정교하게 표현을 하느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림이 반드시 정교해야만 되는 이유는 없어요. 생략할 거 생략하고 그리는 것도 하나의 스타일이고, 일러스트처럼 단순화시켜서 그리는 것도 방법이고요. 하지만 단순화시키려면 어느 정도는 표현할 줄 아는 상태에서 빼는 게 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처음에는 있는 그대로 한번 다 그려보려는 노력을 하는 게 적지 않게 도움이 된다. 이런 부분이 지금 되게 밑색을 여러 번 칠하면서 지금 날라간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시 가닥을 잡는 거예요. 이쪽 꽃잎 분리하고요. 그 다음에 접혀서 이쪽으로 나오는 꽃잎 진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 칠해주고,
맨 처음부터 진하게 해가지고 한 번에 올리지 않은 이유는 그래도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종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게 10번까지 칠해지는 종이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어떤 종이는 5번 이상 안 올라가고, 또 어떤 건 뭐 3, 4번 밖에 안 올라가기도 하고, 또 뭐 더 많이 올라가는 종이들도 있는데, 처음부터 힘을 줘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게 10번 올라가는 종이라고 쳤을 때 처음부터 힘을 줘버리면 이미 5번, 6번 혹은 7번, 8번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를 한 번에 끝내버린 거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서 그림이 빠르게 끝나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잘못 그렸을 경우에 수정이 안 돼요. 지워지지가 않거든요. 이미 진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 확실하기 전까지는 색을 강하게 넣지는 않아요. 그냥 천천히 일단 확실할 때까지 다듬어 가죠. 그림을 또 그리다 보면 이렇게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선이 10개가 그어져 있으면 10개를 정교하게 간격까지 재가면서 그걸 다 그리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 느낌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번에 이제 네 번째 색을 쓰는 거네요. 핑크색을 썼고, 5번째 색을 쓰는 거네요. 하나, 둘, 셋, 넷, 5번째 색. 이게 그림에는 사실 보라색은 없어요. 근데 이 가장 수술의 깊은 부분을 저는 보라색으로 처리해 줄 거예요. 또 보면 수술이 막 되게 쭉쭉쭉 나와서 수술의 대가 쭉쭉쭉 나와서 있는데, 이거를 지금 수술대가 한 150개 있다고 치면 이 50개를 다 그리지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 여기에 이렇게 수술대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좀 다닥다닥 모여 있습니다. 느낌 날 수 있을 정도만 해주는데, 핵심적으로 요 대는 이렇게 보이네 하는 것들은 그려주는 게 맞고요. 보라색을 좀 힘을 빼고 일단 모양을 잡을게요. 이렇게 연하게 어느 정도 모양을 잡고, 이게 좀 확정적이 됐다 이러면 진한 부분들 표현하면서 확실하게 다듬어 줄게요. 아주 뭐 사실적으로 다듬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얼추 느낌 나게, 이 상태에서 붉은색하고 노란색이잖아요. 아까 전에 미처 발색이 좀 많이 안 된 노란색도 잘 보면 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진한 부분을 힘을 줘서 칠하는데, 이걸 균일하게 다 칠하는 것보단 또 밝은 부분도 있으니까 밝은 부분들 염두하면서 칠해주고, 또 이 수술대에도 좀 노란 기운이 돌거든요. 보라색 위쪽까지 칠해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조색 얘기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빨간색과 노란색 사이에 주황색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주황색이 있어요. 이 주황색으로 또 여기에 색감을 조금 더해 줄게요. 왜냐면 이 수술대는 사실 흰색에 가까워요. 이 수술대는 흰색에 가까운데, 이 흰색이 이 노란색의 영향을 받아서 좀 노랗게 보이고, 이 양쪽에서 들어오는 빛이 꽃잎을 투과해서
혹은 반사돼서 이 흰색 수술대에 비치는데, 이 부분이 붉은색과 노란색이 어느 정도 만나니까 좀 주황색 빛이 돌거든요. 실제로 이 사진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고요. 그래서 주황색으로, 그렇다고 다 주황색으로 칠할 수는 없고 조금만 주황색을 가미를 해도 주황색 색감이 들어가면서 색이 풍부해지니까 이 붉은색들이 이 수술대에도 좀 영향을 줬구나 정도 느껴지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 노란색 위로 주황색을 덮으면 노란색의 그림자를 줄 수가 있어요. 이 전문가용의 색연필은 제가 색이 많다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이 주황색 종류만 해도 3, 4개가 있고, 그거를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서 좀 더 정교하게 색을 다룰 수는 있지만, 그거는 좀 숙달이 된 다음에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학생용으로는 완전 똑같진 않아도 색이 완전 같을 순 없죠. 어느 정도 저 느낌이 나게끔만 표현을 좀 다듬어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황색 색감을 좀 더했고, 마찬가지로 처음에 제가 꽃잎에 핑크색을 더했잖아요. 이 꽃잎에 주황색 느낌을 또 살짝 넣어줄게요. 색이 섞이면 섞일수록 사실 조금 섀도우가 떨어지면서 탁해져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을 하면 그림자 같은 거를 처리할 때 조금 좋거든요. 근데 물론 밝은 색을 위에다가 도포를 하면 또 느낌이 달라지지만, 섞으면 섞을수록 섀도우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림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황색을 많이는 아니고 섞는데 그림자 져 있는 부분 위로 좀 섞어줄 거예요. 뾰족한 힘이 더 잘 받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색연필이 잘 안 올라간다 싶으면 깎아서 뾰족하게 만들어서 힘을 주면 올라갑니다. 정말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요. 여러 번. 아까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10번 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것보다 더 올라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안 칠해지는 것 같지 하면 연필을 깎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더 넣을 수 있어요. 보테니컬 아트라고 해서 식물을 정말 사실적으로 정교하게 그리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작업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 느낌대로 여기에 이런 색을 넣으면 좋겠다, 저기에 저런 색이 들어가면 좋겠다, 제가 아까 전에 주황색을 넣었던 것처럼 그때그때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면서 꽃잎의 두께 같은 경우에도 드러나잖아요.
다 그리고 나면 참고한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많이 달라요. 완전 제가 똑같이 그리는 게 지금 목표가 아닙니다. 이걸 그렸어 정도 할 거라. 꽃잎에 있는 결 하나하나까지 다 그리지 않을 거예요. 그게 취향에 맞는 분들은 그런 것까지 노력을 하시면 재밌긴 할 거예요. 실제로 재밌어요. 예.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지금은 이 종이가 결이 많이 있는 종이다 보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그리기는 어려워요. 제가 근데 굳이 이 종이를 선택해서 보여드리는 건 너무 정교하게 막 이렇게 파잡히면서 그리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게 아까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댓글 주셨던 그런 내용에는 맞지 않겠다 싶어서 이 종이를 선택을 한 거거든요. 제가 힘을 줄래, 그러니까 정교하게 그리려 표현하기 힘든. 그래서 어떤 형태의 그림을 그릴 건지에 따라서 종이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정확하게 그리겠다 라고 하면 오히려 색연필은 A4 용지가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 브리스톨 용지라고 해서 A4 용지 같이 표면이 고운 종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브리스톨 계열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두꺼운 브리스톨 용지도 많아요. 제가 실제로 색연필 작업을 할 때 브리스톨 용지를 가장 애용하기도 하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정교한 작업들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결이 있는 종이들은 그런 작업은 불가능한 대신에 어려운 대신에 불가능하기보단 어려운 대신에 장점은 독특한 질감을 통해서 다른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밑땡스지라고 그 수입용지가 하나 있는데 색연필 하시는 분 중에 그거 애용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되게 결이 많이 느껴져서 저는 아직 써보진 않았어요. 갖고 있기는 한데 써야지 하면서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단지 근데 그런 종이는 유성 색연필이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은 합니다. 또 안 올라가니까 연필을 깎고요. 연필을 깎으면 올라갑니다. 물방울 그릴 때 팁은 외곽 라인을 진하게 그리는 거예요. 물방울이 닿으면서 명암이 지거든요. 근데 가장 밝은 부분은 이렇게 윗부분을 제가 남긴 것처럼 좀 남겨줘야 돼요. 그래야 좀 더 투명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물방울에 가장 빛을 받는 부분 제외하고 또 색이 살짝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특히 물방울이 많은데 다 그리진 않을 거예요. 또 너무 작은 거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고. 아, 여기에 꽃잎이 접히면서 맺힌 물방울이 있는데, 아, 이게 난관이네요. 아, 왕 같아서는 정말 잘 표현하고 싶은데 난관입니다. 자, 이렇게 일부러 칠한 다음에 지우개를 지우면서 그 느낌을 일부러 만들기도 하거든요. 이게 또 좀 경험을 좀 많이 해보시면 느낌이 딱 올 텐데.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렇게 있거든요. 진한 부분 한 번 더 연결하면서 올려줄게요. 또 올라가죠? 사실 이게 색연필을 이렇게 깎아가면서 그리면 충분히 더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시는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면 예전에 제가 수업할 때도 많은 분들한테 아직 더 그리실 수 있어요, 더 해보세요 라고 좀 더 이러는 편인데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냥 끝난 것 같은데 안 끝내주니까. 근데 또 막상 하고 나면 만족해 하세요. 본인들도 해보면 이게 더 되는구나를 아시거든요. 그리고 그 차이가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더 올라갈 여지가 있으면 한 번 더 올려보려는 시도. 그걸로 왜 저희 운동할 때 라스트 한 개 더 하는 것처럼 틀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렇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꽃잎이 이쪽이 원래 사진은 좀 더 큰데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적당히 그 느낌 나게. 인물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틀어줘도 그 사람하고 안 닮게 되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정교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초상화 그리시는 분들 정말 똑같이 그리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시고 어렵잖아요. 저도 인물화를 완전 똑같이 그리는 거는 못 하거든요. 어느 정도 닮은 느낌까지는 낼 수 있는데, 이런 꽃 같은 경우 그릴 때는 조금 편한 게 조금 달라도 이런 꽃은 또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릴 수 있어요. 물론 꽃 말고도 그런 거 많죠. 그 꽃을 그리는 그 친구한테 야, 너는 꽃을 왜 그리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림을 처음에 자기가 취미로 시작을 할 때 좋아하는 거가 뭐가 있을까 생각했더니 꽃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꽃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리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장미도 그리고 국화도 종류별대로 많고 동백 그리고 동백도 애기 동백, 뭐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1호 동백, 진달래, 용담 많잖아요 종류가. 제비꽃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그릴 수 있을 소재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참 요즘은 활동을 끊긴 지 좀 오래됐는데 예전에 블로그에서 책도 내셨던 분 중에 365일 탄생화를 그리신 분이 있었거든요. 꽃의 종류가 얼마나 많으면 물론 그게 꽃만 탄생화 있는 게 아니지만 식물도 있는 거지만 저 같은 경우는 보리가 제 탄생화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매일매일 그날에 맞는 꽃을 그려도 365개를 그릴 수 있거든요. 정말 많죠. 그런 식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주제를 찾는 것도 처음 그림 그릴 때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부분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방법들을 보면서 나도 얼추 하겠다 하는 자신감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미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주제가 중요합니다. 막연히 나랑 주제가 맞지 않는데 그림 그리는 분들 영상 보면서 그걸 따라 그리는 것도 물론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금방 흥미가 떨어지거나 재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방법도 잘 모르겠다. 왜? 내가 좋아하는 주제가 아니니까. 하지만 맞는 주제를 찾으면 재미가 있을 수 있어요. 뭐가 그리고 싶은지부터 잘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그 주제들을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저한테 수업 배우셨던 분들 중에 연사무소에서 수업 배웠던 분들 중에 처음에는 뭘 그릴지 몰라 하시다가 지금은 이것도 재밌겠다 저것도 재밌겠다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내 손자를 한번 잘 그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세요 하시면 인물화 어렵지만 그냥 좋아하시고 하시고 싶은 주제가 그거니까 그걸 바로 하시면 됩니다. 그 손자 사진 가져오셔가지고 완전 똑같이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닮아 보이게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 해냈다라는 느낌이 들게끔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리고 실제로 거기까지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본인의 반려동물을 그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개, 고양이 그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 수업은 좀 나름 정신없기도 해요. 이것저것 그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분은 꽃을 그리시니까 꽃 그리는 거, 이분은 동물 그리니까 동물 그리는 거, 이분은 사람 그리고 있으니까 사람 그리는 거에 맞춰서 조금씩 팁을 드려야 되니까. 근데 저도 그걸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도 제가 좀 더 그려봤으니 저의 약간의 노하우들을 공유하면서 도와드리는 거죠. 그렇게 주제를 빨리 찾는 거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림을 취미로 드릴 때 가장 먼저 뭘 그리고 싶으신지부터 찾아보셔라 라고 늘 말씀드리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안 질리고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사람만 그리다가 나중에는 동물도 한번 그려볼까? 하면서 관심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요즘 그림 수업 되게 많아요. 인터넷으로도 많고 혹은 뭐 굳이 내가 수업 아니어도 유튜브 보아도
장르별대로 장르별대로 빼곡하게 너무나도 다양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그림 참고하면서 하시다 보면 이것도 관심이 생기고 저것도 관심이 생기고 점차 영역이 확대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영역을 확대하다 보면 그때는 뭐든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는 게 목표여서 저도 이것저것 그리는 거고요. 저의 목표는 뭐든 그리는 거예요. 내가 이게 그려보고 싶다라고 드는 게 생기면 그걸 그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죠. 속상하잖아요. 내가 모처럼 야 요거 한번 그려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걸 못 그려내면 그러니까 연습을 하죠. 다양하게 그리려고 하고. 근데 그런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어떤 거에서 어떻게 올지 모르거든요. 제가 개는 한 번도 안 그려봤는데 어느 순간 개가 그려보고 싶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뭐 한번 개도 그려보는 거고.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관심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조금 더 느낌이 나나요? 맨 처음에 밑색 칠할 때는 조금 막연했던 그림이 조금 더 분명해지고 있는 게 저는 보이는데 보시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올리면서 끝까지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그건 다른 그림으로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오늘은 딱 요 정도 수준 목표하는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목표하는 수준이 있거든요. 그거까지만 하고 그림을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전에 녹색으로 미색 칠한 데에다가 이제 파란색을 가지고 한번 올려줄 거예요. 녹색 위에 파란색을 섞으면 굉장히 짙은 녹색 계열이 나오는데 자, 녹색 위에 파란색을 지금 섞죠. 그러면 처음에는 파란색이 강할 거예요. 이것도 힘 조절하면서 칠합니다. 그림자라든가 진한 부분을 표현한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 예전에는 그림자라는 게 저한테는 어두운 색, 그래서 뭐 검은색을 물에 타서 쓰고 회색을 칠하고 막 그런 식으로만 그림자를 표현했던 적이 있는데 사실 그림자도 일종의 색이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색을 섞고 녹색을 섞는다든지 의 차이에서 또 그림자를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색이잖아요. 그림자가 색이 없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론 이번엔 제가 파란색을 섞지만 보라색을 섞을 수도 있어요. 네. 어떤 색을 섞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 달라집니다. 그거를 여러 번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죠. 지금은 저는 일단 파란색으로 동백은 광택을 많이 받는 잎사귀거든요.
잎사귀도 왜 저희가 뭐 유광무광 하는 것처럼 광택을 많이 받는 잎사귀가 있고 아닌 잎사귀가 있는데, 동백은 유독 반딱반딱거리는 광택의 잎사귀라서 아마도 이런 표면을 가지고 뭐 이렇게 빛을 반사시켜 갖고 더 광합성 효율을 높이기 위한 뭐 이런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잎사귀일수록 색이 굉장히 진한 녹색인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진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명암이 들어가는 데는 더욱더 더 심하게 색감이 드러나는 그런 게 많아서 저는 파란색을 섞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랑 여기랑은 이제 다른 잎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힘 빼고 파란색 느낌만 스며들게 만들게요. 다르죠. 같은 녹색이랑 같은 파란색을 썼는데 힘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쪽은 꽃잎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색이 진하거든요. 여기는 자, 이제 파란색을 깐 데다가 녹색을 한 번 더 올릴게요. 자, 이제 그러면 파란색 안으로 녹색 안으로 파란색이 들어가면서 달라지죠. 꽃잎하고 녹색이 닿는 부분은 빨간색과 녹색은 보색이라 이렇게 좀 진하게 넣어주시는 게 꽃이 더 앞으로 튀어나올 겁니다. 밝은 부분으로 갈 때는 이렇게 힘을 빼면서, 진한 부분을 할 때는 힘을 주면서. 여기 꽃잎이 더 잘 보이죠? 작다. 이 나뭇잎에 잎맥이 이 사이사이 있는데 다 표현하려고 하기보다 그냥 저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만 굵은 거 몇 개만 남기면서 느낌만 내는 쪽으로.
제가 이 잎사귀 하나는 파란색을 안 칠했어요. 그 안 칠한 이유가 이 잎사귀가 이 옆에 있는 잎사귀랑 느낌이 달라서 사진상으로 얘는 이 잎사귀하고 좀 구분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안 칠했거든요. 그래서 얘는 녹색만으로 힘을 빡 줘서 칠할 겁니다. 이렇게. 다시 파란색을 칠한 부분에서 꽃잎 부분 잘라주면서 넣어주고요. 확실히 파란색 느낌이 아까보다 많이 사라지면서 녹색이 더 진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이 녹색만 칠한 데랑은 확실히 좀 차이가 있죠. 파란색 빛이 감돌면서 녹색이 만들어지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다른 방법으로도 느낌을 내보는 게 꼭 틀린 거는 아닙니다. 또 틀리면 어때요? 다시 그리면 되죠. 그림을 그릴 때 망치는 거를 두려워하는 거는 망치면 아쉽죠. 네. 지금 저 이거 2시간째 그리고 있잖아요. 망치면 속상하죠. 근데 그것도 너무 망칠 걸 두려워서 안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그냥 또 하면 되지 뭐 라는 마음으로 하시면 안 하는 것보다는 얻어가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얼추 이제 작업이 끝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제 연두색 있어요. 연두색 이것도 써볼게요. 이걸로 이렇게 밝은 데다가 넣어주면서 주변부에 빈 곳이 채워지면서 녹색 빛이 조금 감도는 정도 느낌으로 가고, 요 가운데 인맥 제가 계속 비우면서 그렸던 거 그거 채워주고 인맥 양옆으로 색감을 넣어줄게요. 이게 여러 번 겹쳐 칠하면 더 가루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면 종이가 되게 지저분해지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불어가면서 자, 연두색 칠하니까 또 느낌이 달라졌나요? 색연필 그림은 이제 사진으로 찍거나 영상으로 만들면 좀 실제로 보는 거랑 많이 달라요. 그래서 실물을 보는 거하고 갭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영상으로 어떻게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거랑 똑같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지. 얼추 그래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얼추 보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연두색 됐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녹색은 파란색과 노란색이다. 그래서 노란색을 또 한번 써볼게요. 자, 노란색을 써볼게요. 이게 사실 차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색각자기가 좀 있어서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많이 보이진 않아요. 느낌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느껴질 거라 생각합니다. 노란색 하는 김에 안쪽도 이제 처음 했던 수술에 노란색 제가 적당히 칠했던 거 거기에 한번 힘을 많이 줘서 색감을 넣어줄게요. 전체적으로 다 노란색으로 칠하는 것보다 빛 받는 거, 흰색으로 보이는 거 그런 것들 신경 써가면서 칠합니다. 입은 사실 좀 막 그렸네요. 네. 이 인맥의 가장자리가 좀 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그런 부분 집중적으로 약간 이렇게 진하게 보이게 처리하는 정도. 입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인맥이 있고 이 인맥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거든요. 여기가 더 깊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진하고 연하고 다시 여기에 진해집니다. 그러니까 옆면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진하고 여기 부분이 또 진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튀어나온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진하고 여기가 다시 좀 더 진하고 그렇게 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처리를 하면 이게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만 할게요. 근데 그런 거라는 거 그냥 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사진을 보면 그렇게 보여요. 네. 보라색 한번 쓸까요? 사전 작업을 하는 겁니다. 색은 최대한 많이 섞으면요. 많이 섞을수록 검은색이 됩니다. 모든 색을 다 섞으면 검은색이 돼요. 그래서 색연필로 작업을 할 때 많은 색이 있으면 검은색을 사실 잘 안 써도 돼요. 왜냐면 색을 섞으면 섞을수록 검은색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 12색이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검은색을 안 쓸 수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인디고라는 색을 선호하는데 그런 색 같은 경우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검은색을 좀 쓸 거예요. 근데 그냥 검은색을 쓰면 좀 별로일 것 같아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사전 작업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사전 작업이 됐으면 검은색으로 많이 쓰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제일 진한데 깊은 데만 치고 빠질 겁니다. 하면서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힘을 빼가지고 녹색 부분에 연결만 되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검은색도 그냥 다 쓰면 힘 완전 빡 주고 하면 진짜 검은색이 나오겠지만 이 또 힘 조절에 따라서 까맣지 않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조절을 통해서 이렇게 형태만, 이 아까 제가 보라색 칠했던 게 별로 느낌이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실제로 영상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면 좀 보여요. 이 검은색 끝자락 부분에 보라색이 나오는 게. 그래서 보라색을 저는 쓴 거고, 본인만의 색감에 대한 노하우가 좀 생길 거예요. 꽃이 꽃잎이로 만드는 가장 진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주면 꽃잎이 더 분명하게 이 잎사귀 위에 안착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자, 이제 슬슬 힘든데 꽃잎도 이게 보면 제일 이 바깥에 있는 꽃잎 보면 사실은 잎사귀처럼 이런 형태로 자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진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또 진합니다. 말려 있으니까 여기 또 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안쪽이 이렇게 좀 더 진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굴곡이 질 텐데 다른 꽃잎이 이 위에 겹쳐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꽃잎이 여기 밑에 만드는 그림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쪽이 제일 진한 거라 가지고 그런 부분만 이제 다듬고 끝낼 건데요. 마찬가지로 사전 작업을 할게요. 이거 빨간색만으로 흰 빡조 갖고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러면 느낌이 좀 덜 해요. 그래서 다른 색을 섞을 건데 섞기 전에 사전 작업으로 가장 진한 부분을 빨간색을 일단 좀 더 넣어 줄게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12색으로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12색 색연필, 물론 12색을 다 쓴 것도 아니지만 적은 색을 가지고 그냥 그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실제하고 똑같이 표현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더 많은 색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색이 적으니까 이걸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어떻게든지 있는 거 안에서 이걸 해야 되니까 실제로는 없는 것들도 찾아내서 쓸 겁니다. 자, 이 꽃잎에도 가장 진한 부분에 빨간색을 이 수술이 꽃잎 위에 그림자지면서 붉은색을 더 붉게 만들었을 부분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함으로써 수술도 더 돋보이고 꽃잎도 더 정리가 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꽃잎 위에 튀어나온 꽃잎이 만드는 그림자. 자, 이제 어느 정도 사전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무슨 색을 섞을 거냐? 파란색을 쓸 거예요. 그 붉은색하고 파란색을 섞으면
보라색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근데 이거를 힘을 많이 주시면 안 되고, 힘을 좀 많이 빼고 쓴다는 느낌으로. 물론 파란색 말고 보라색을 써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보라색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색감이 좀 달라요. 보라색으로 했을 때랑 파란색으로 했을 때. 물론 이따 보라색도 쓰긴 쓸 건데, 일단 파란색으로 이 빨간색 위에 보라색 느낌이 나게 해요. 이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이면서 보라색 느낌이 나게 처리를 할 거고요. 사진에서는 이게 굉장히 분홍색 동백처럼 나왔는데, 실제로 저희 집 앞에서 보이는 동백들은 완전 시뻘건 동백이어서, 저는 이왕 12색으로 할 때 핑크색 계열보다는 붉은색 계열로 해가지고 그 느낌을 낸 건데, 거기에 이제 파란색을 써서 깊은 곳의 명암, 그림자들을 처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아까 녹색 위에 파란색 칠한 것처럼 힘을 줘서 칠해버리면 파란색이 너무 많이 보여요. 물론 그러면 다시 빨간색을 섞어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거 하실 때는 특히 그냥 어느 정도 느낌만 나게 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천천히 진행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특히 이게 이제 제일 밑에 있는 입이거든요. 여기는 제일 밑에 있으니까 좀 더 넓은 면으로 이게 분포되어 있어요. 됐네요. 자, 그리고 이제 정말 힘을 줘서 이 파란색 느낌이 좀 많이 묻어나는 부분에 도포를 함으로써 좀 더 진한 보라색, 그러니까 이 빨간색만으로 힘을 줘서 긋는 거하고 다르게 그림자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보라색, 파란색을 쓴 거고, 이 파란색 위에다가 빨간색을 또 다시 조금 입히면서 보라색 느낌이지만 붉은색이 주색이 되는 보라색을 만들 거였기 때문에 제가 굳이 보라색을 안 쓰고 파란색을 쓴 겁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녹색 설명드릴 때 파란색을 섞은 부분과 안 섞은 부분의 차이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파란색이 안 섞인 빨간색으로 진한 것하고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여기만 지금 빨갛게 돼 있죠. 파란색이 없이.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채로운 색감을 얻어내기 위해서 빨간색만을 쓰지 않고 파란색을 섞어준 거예요. 아니, 이게 물방울이 조금 더 손 안 대면 물방울이 아니라 약간 그 뭐랄까 물집 잡힌 뭐 이상한 벌레 같은 게 붙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물방울도 좀 신경을 쓸게요. 여기에는 사실 사진상에 물방울이 없거든요. 근데 만들어 볼게요. 저는 여기 있으면 재밌을 것 같거든요. 물방울 주변을 물방울이 그림자 내렸을 진하게 해서 풀어주고 물방울 안쪽으로 색을 넣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빼주는 거? 이거야. 이렇게 작은 건 안쪽을 채우는 것보단 그냥 그림자만 처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도. 이 보면 여기 사진에 여기 인맥이 다 있거든요. 꽃잎에 이 무늬가 다 있거든요. 그거를 다 표현하실 필요 없어요. 하면 좋겠죠. 네. 디테일하게 그리실 거면. 네. 느낌만 낼 겁니다. 느낌 이런 식으로만 해줘도 조금 있는 듯 없는 듯 느낌은 날 수 있으니까 해주고. 아까부터 마치 산을 올라갈 때 얼마나 더 가야 돼요? 다 왔어요. 말하는 것처럼 다 됐습니다 하면서도 제가 뭔가 계속 하고 있죠. 근데 정말 이제 거의 끝이에요. 이 끝이 제일 중요한데 끝이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조금 더 신경 써주는 거 포인트 정말 핵심 포인트 찍어주는 거만 남았거든요. 뭐 가령 이 부분에 수술이 저는 지금 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얘가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게 다듬어 주는 거. 정말 진하게 몇 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 고여있는 이 물을 좀 어떻게 표현해주고 싶거든요. 그 물방울 느낌이 그래서 좀 더 나아야 될 텐데 난감합니다. 꽃잎도 빨간색이고 물방울도 좀 붉은색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맘 같아서는 진짜 머리 받고
엄청 표현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뭐 모든 걸 잘할 수 없으니까요. 어느 정도 느낌이 났다 싶으면 이번엔 여기까지, 다음번에 더 잘 그리겠다 생각하면서 미련을 버리겠습니다. 아쉽네요. 확실히 물방울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멀리서 보면 좀 물방울, 저는 알고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물방울 같기도 하네요. 예. 그냥 조금만 더 해주고 정리할게. 가볍게 그림 그리겠다고 해놓고 이거를 몇 날 며칠 붙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냥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성격이 좀 더 어떻게든지 그냥 조금 더 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도 있는데, 힘 빼고 그리셔도 됩니다. 네. 아까 파란색을 썼을 때에서도 더 깊은 부분을 지금 검은색으로 살짝 감만 더 주고 있어요. 이게 검은색은 붉은색하고 잘 섞이면 굉장히 검붉은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많이 쓰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거 딱 정말 조금씩 써주는 게 도움이 되지, 이거를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안 좋아요. 자,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계속 마지막, 정말 마지막으로 밸런스만 맞추세요. 이제 너무 덜 된 것 같은 부분이 없는지, 그 다음에 색이 너무 안 박힌 부분은 없는지, 그런 것들만 찾아가지고 밸런스 맞춰주는 쪽으로. 왜 그 머리 자르고 나면 마지막에 다 된 것 같을 때 한 번 더 가위 들어갖고 수치잖아요. 네. 그 수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잡아줍니다. 너무 힘을 줘서 하는 것보다 조금 힘 빼고 그냥 연결이 안 된 부분만 찾아가지고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 연결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칠해져 있고 뭐 이렇게 칠해져 있다. 근데 내가 여기 사이에 분홍색을 이렇게 넣어서
이걸 부드럽게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요런 연결만 그냥 어느 정도 정말 머리카락 스치는 것처럼 머리카락 스칠 때 이렇게 탁탁탁탁 팍팍팍팍 치잖아요. 그것처럼 무덤덤하게 팍팍팍팍 칠해줍니다. 제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쓰는 색은 흰색이에요. 흰색으로 이 색연필에도 흰색이 들어있거든요. 흰색으로 블렌딩 한다고 이 전체를 이렇게 문질러 주면 조금 더 부드럽게 색감이 변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무 많이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다 쓰시면 안 되고, 이렇게 사진을 잘 확인을 하면서 여기는 또 너무 이렇게 색이 펴졌네 하는 부분은 흰색으로 뭉개면서 부드럽게 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이시면, 여기 보이죠? 요런데 요런 부분들, 여기도 요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를 흰색으로 블렌딩을 합니다. 이것도 약간 이렇게 긋는 방향성의 영향을 좀 받는데요. 그거는 여러 번 하시면 조금 노하우가 생길 거예요. 지금 여기도 보면 좀 표현이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적절치는 않거든요. 이런 데를 흰색으로 문질러서 블렌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녹색 이런 데서도 살짝 블렌딩을 할게요. 이게 지금 영상에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 보시면 실제로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24색에 학생용 24색을 사면 흰색이 들어있거든요. 그 흰색이 맨 처음에는 이거 왜 있는 걸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이거 잘 안 올라가거든요. 근데 나중에 쓰다 보니까 아 이게 블렌딩 하는데 쓰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체크, 못내 아쉬울 수 있는 부분 체크. 물론 더 색을 더 많이 투입해 가지고 더 정교하고 더 선명하게 만들 수 있겠지만 이번 그림에서는 이 색의 개수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12가지 색으로 표현하는 거였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서 그냥 효과적으로 그릴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맨 처음에 저한테 질문을 주셨던 것처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근데 사실 많이 안 들어갈 수 있다. 12가지 색으로도 이런 방법을 하면 아주 정교하게는 아니더라도 하실 수 있다. 그 정도를 보여드리려고 만든 영상이다 보니까 네,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끝을 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도 있고 모자란 부분도 있고 더 할 수 있는 여지들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그림이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음번에 제가 또 이런 거를 만들게 될지 아닐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보고 유익하셨다면 뭐 또 준비해 볼게요. 다른 그림, 다른 재료 혹은 요런 12가지 색으로 그리는 또 다른 그림, 다른 방식. 네, 모쪼록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 뭐 이렇게 가르칠 만한 실력은 아닌데 뭐 이런 거를 했어 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걱정인데, 네, 그냥 뭐 이렇게 얘는 이렇게 그리는구나 정도, 네, 용 쓴다 정도 생각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네, 자, 다 그렸으니까 서명을 합니다. 오늘 날짜 적고요. 2021 2월 17일 서명을 저는 그림마다 꼭 하는데 서명을 하는 게 네, 좋아요. 이 날짜도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내가 그렸다, 여기가 끝이다, 완성했다 라는 가장 중요한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림마다 가급적이면 다 그리고 나면 서명을 꼭 하시는 게 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미있어요. 그리고 서명을 하는 걸 자꾸 버릇을 들이면. 네, 영상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모쪼록 되게 편집을 열심히 하겠지만 되게 긴 영상이 됐을 거예요. 그래도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네, 다음번에 이게 모쪼록 정말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